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함께 댓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 지각 변동이 나타나고 있겠죠. 당장 뭐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알테오젠이 이제 차지를 하고 있다가 그러면서 인제 뭐 2차 전지 쪽으로도 좀 움직임이 나타나다가 최근에 이제 이 삼천당 제약이 폭등을 하게 되면서 시가총액 20조를 돌파를 해 버리게 됐었죠. 현재 지금 삼천당 제약이 각광을 받고 있는 주요 원인들과 함께 해당 흐름에 따라 가지고 수혜를 받아줄 수가 있는 주요 제약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도 체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삼천당 제약이 황제주에 등극했습니다. 황제주는 주당 100만 원 돌파를 한 종목들을 이제 황제주라고 부르죠. 주가가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삼천당 제약은 바이오시밀러에다가 GLP-1으로 연결이 되는 신약 개발 흐름을 나타나고 있겠습니다. 이런 지금 이제 당장 돈이 되게 되면서 현금 창출을 하게 해주는 캐시카우를 기반으로서 R&D 기술력을 지금 대폭 늘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가 코스닥 승강제를 도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1부와 2부로 마치 축구처럼 나누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코스닥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외국계, 기관계에서 대규모 인제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죠. 근데 지금 이 코스닥 승강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서 상패라고 하던가 이런 기준들 같은 경우는 강화를 하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적 없이 일부 입성 같은 경우는 어려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특히나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캐시카우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신약 개발 기업들이 투자만 받아가지고 좀 진행을 하고 투자를 받았던 돈이 바닥이 나게 되면은 유중을 때린다라고 하던가 하면서 주주들에게 손을 빌리는 좀 나쁜 그런 순환이 좀 진행이 됐었죠. 근데 지금 이제 좀 달라지게 되면서 실적이 분명하게 나타나줘야 R&D가 의미가 있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전통 제약사들이 체질 개선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전통 제약사들이 매출이라고 하던가 이런 거는 높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급등을 하는 바이오텍들 대비해 가지고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죠. 왜냐고 하면은 가지고 있는 그냥 그런 이제 제품들 가지고 성장성이 굉장히 낮은 그런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가 관점에서는 성장이 멈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가 없겠죠. 네, 해당 기업들이 어떻게 좋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전통 제약사들은 결국에 캐시카우가 탄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반으로서 R&D 역량을 강화를 하게 되고 현재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K혁신신약 개발 기대감입니다. 삼천당 제약이 주당 100만 원 황제주에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가총액은 20조가 돌파를 하게 되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 삼천당 제약의 전인식 대표 같은 경우는 삼천당 제약의 퀀텀 점프는 이제 시작이다. 며칠 내에 회사 체질을 바꿀 중대한 소식을 전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해당 부분 같은 경우 대표 입에서 나오는 정도라고 하면은 뭐 조 단위의 기술 이전이 아니냐. 최근에 이제 삼천당 제약이
좀 대규모 계약들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어줄 수가 있는 새로운 그런 계약들이 나타날 수가 있지 않느냐. 이 기대감에 따라 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천당제약이 지금 이제 황반변성 치료제, 안질환 치료제인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개발을 하게 되었죠. 아일리아가 인제 최근에 유럽 쪽에서 인제 그 특허가 만료가 되고 조만간에 인제 미국 같은 경우도 만료가 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바이오시밀러 매출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유럽 쪽으로 인제 품목 허가가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유럽 쪽으로 인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캐나다 쪽 같은 경우도 뚫었죠. 그래서 올해 이제 미국 시장으로 진출을 도전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FDA 시판 허가를 노리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글로벌 매출이 급증을 하게 되면서 영업이익률 60%, 이 의약품이 영업이익률 60%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다른 이제 경쟁사 대비해 가지고 바이오시밀러 쪽 수익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겠고, 그리고 매출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한 이러한 이제 지금 매출, 캐시카우를 확보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식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개발이 될 수가 있겠죠. 다음 이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도 잘 개발을 할 수가 있구나. 바이오시밀러 쪽의 R&D 역량이 지금 이제 확인이 되게 된 거죠. 결국에 이제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지게 될 수가 있게 된 거고요. 지금 해당 이제 이 캐시를 가지고 신약 개발 역량이라고 하던가 장기 지속형 주사제 설비 투자를 추진을 하고 있겠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경구용 약물 전달 플랫폼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두 가지 플랫폼이 장기 지속형 플랫폼 그리고 경구용 약물 전달 플랫폼으로 볼 수가 있겠죠.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이 장기 주사용 플랫폼 같은 경우도 갖게 되면서 경구용까지 가지게 되었어요.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른 이제 글로벌 혁신 신약들의 지금 이제 제형 변경을 위한 그런 이제 기술 이전 계약들이 체결이 되게 된다라고 하던가 바이오시밀러를 개발을 해 가지고 장기 지속형이나 경구용으로 바꿔 가지고 제형 변경을 해 가지고 출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바이오시밀러를 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임상 성공과 시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시판 허가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원래 오리지널 그 제약사가 이거를 특허권으로 소송을 걸어버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몇 년 동안 이게 또 판매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형 변경으로 바꿔 가지고 시판을 바이오시밀러를 해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특허에서 지금 그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실제로 이제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안질환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특허 소송 1심에서 승소를 하게 되었죠. 해당 부분도 이 제형 변경 기술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나아가서 이런 부분들에다가 더해 가지고 경구용 GLP-1 비만 치료제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해서 당뇨병 치료제인 인슐린 같은 경우도 경구용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 경구용 인슐린 후보 물질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고 지금 현재 이 인슐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전 세계에 이 경구용 약물이 상용화가 된 사례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임상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글로벌 최초 사례 퍼스트 인 클래스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의약품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기술 이전 쪽으로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그러면서 올해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경쟁이 시작된 경구용 GLP-1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개발을 하게 되면서 현재 이 비만 치료제 경쟁이 2막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따라서 노보 노디스크가 이 경구용 위고비 이 부분을 인제 그 임상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일라이 릴리 쪽보다 좀 뛰어난
그런 이제 약물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시장이 뒤흔들리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GLP-1하고 인슐린 제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펩타이드 약물인데, 펩타이드 약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그러니까 먹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위를 걸쳐서 대장 뭐 소장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경구 복용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위장관 내에서 굉장히 쉽게 분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분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 뭐 소화가 되게 되는 소장이나 대장 쪽에 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점막 통과가 잘 안 돼요. 또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내에서 이게 흡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주사제로 투입을 하는 것보다 먹어 가지고 날려버리는 그런 이제 약물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약물을 만드는 게 핵심인데, 약물을 100을 만들어 가지고 주사제로 투입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땐 한 10이 10 정도가 이제 우리 몸 안에 흡수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먹었을 때는 1만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 의약품을 1000을 때려 넣어야 주사제와 같은 10배가 되니까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구용 펩타이드 의약품 같은 경우는 글로벌 빅파마도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경구용 인슐린 이제 뭐 전 세계 당뇨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인슐린 같은 경우는 뭐 배나 아니면 허벅지에다가 작은 주사로서 이제 인슐린을 투여를 해야 되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또 고통스럽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얼마나 이 경구용 인슐린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게 됐으나 상용화 사례가 전무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난이도가 높은 거죠. 근데 최근에 이런 부분들의 경구용 플랫폼 기술력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개발이 이제 거의 상용화 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는 의약품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주사제만큼의 약효를 내기 위해서 뭐 1000을 때려 붓는다라고 했을 때 약물이 몸 안에 많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흡수율은 둘째치고 위장관 쪽의 부작용이 굉장히 심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일라이 릴리 지금 이제 마운자로 개발을 하고 나 가지고 위고비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점유율을 뭐 싹 다 뺏어오게 되면서 지금 이제 시가총액도 뭐 1000조 넘어버리고 압도적인 이제 글로벌 빅파마 시가총액 1위에 등극을 했었던 일라이 릴리도 지금 이제 경구용 이 마운자로 이거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도 너무 이제 이 부작용이 심하다 보니까 임상 과정에서 중단율이 24%에 달한다.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실제로 이게 비만 치료제를 투약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마치 이제 몸살 감기나 아니면은 뭐 체한 것처럼 소화도 잘 안 되고 어지럽고 이렇다 보니까 좀 이 중단율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경구용 같은 경우는 그 의약품을 더 때려 박아 버리다 보니까 이 중단율이 더 높아지게 되면은 치료 효과가 낮아지게 되고 환자가 이거를 선택을 하지 않게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같이 또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 뭐 일라이 릴리나 노보노디스크와 함께 선두권 기업으로 평가를 받았었던 바이킹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도 임상 과정에서 중단율이 40%,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중단을 해버린다.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중단을 해버린다. 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가도 급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지고 있고, 이 의약품을 개발을 하기 위한 글로벌 빅파마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개발에 대한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이거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글로벌 빅파마들의 관심도가 높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일동제약이 경구용 GLP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작년 9월에 이제 임상 1상 톱라인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됐는데, 지금 그러면서 4주 평균 10%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쪽에서 임상 결과가 뛰어나게 나타나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또 경구용 비만
비만 치료제로서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게 일동제약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4주 평균 10% 체중 감량 효과 같은 경우는 일라이릴리나 바이킹 등 경쟁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근육 감소 사례 같은 경우도 없고요. 실제로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일명 요요 현상이라고 하죠. 약물을 끊으면은 오히려 뭐 약물 섭취 전에 몸무게를 뚫어버려 가지고 더 쪄버리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게 왜냐라고 하면은 결국에 비만 치료제다라고 하는 거는 배불러 버리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 버리게 되고 먹고 싶은 생각을 안 들게 돼요. 그러니까 음식 섭취량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다 보니까 지방이 당연히 줄어드는데 지방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 고기 같은 것도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잘 안 먹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육량 같은 경우도 줄여버리게 된다. 그러면은 근육량이 줄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몸에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게 되죠.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먹으면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살로 가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 근육 감소를 어 근육 감소를 없애기 위한 그런 개발 같은 경우도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현재 일동제약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약효도 뛰어난데 근육 감소 사례 같은 경우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글로벌 빅파마 쪽에다가 해당 의약품 기술 이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겠고요. 현재 지금 국내 임상 1상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기술 이전 이후에 글로벌 빅파마 파트너 주도로 FDA 임상 2상에 진입을 할 계획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의약품 전반 탄탄한 현금 창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뭐 아로나민이라고 하던가 여러 가지 전문 의약품 같은 경우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캐시카우를 통해 가지고 GLP-1이나 PCAB 그리고 항암 신약 같은 차세대 의약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GLP-1 경구용 의약품으로서 글로벌 빅파마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겠고요. PCAB 같은 경우는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치료제로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차세대 의약품으로서 기존 그 위염 치료제 대비해 가지고 약효가 혁신적으로 좋아지게 되면서 글로벌 빅파마들의 또 관심도가 높죠. 특히나 지금 이 위식도라고 하던가 위염 치료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좀 강세를 띠고 있어요. 뭐 대웅제약이라고 하던가 지금 이제 HK 이노엔이라고 하던가 전 세계에 통하고 있는 위험 치료제를 또 많이 개발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해당 부분 같은 경우도 상업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항암 신약 쪽 같은 경우도 뭐 표적 항암제나 ADC 치료제 이런 이제 혁신 항암 신약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항암 신약 중에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는 FDA 쪽 희귀의약품 같은 경우도 승인이 되었고 패스트 트랙, 지금 신속 임상 절차 같은 경우도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암, 유방암 쪽에서 임상 2상을 진행 중입니다. 패스트 트랙 같은 경우는 난치성, 유전적 이런 질환들을 빠르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 FDA가 신속 임상을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3상을 스킵하고 2상만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상업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3상을 천천히 밟아갈 수가 있는 그런 제도로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나아가서 암 줄기세포 치료제라고 하던가 이중 페이로드 ADC 치료제, ADC 치료제의 페이로드, 그러니까 살상 물질을 2개를 넣어 가지고 약효를 더 높이게 되는 차세대 ADC 치료제 같은 차세대 항암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GLP-1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런 차세대 항암 신약 쪽에서 글로벌 빅파마와 기술 이전을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동제약이 최근에 이제 작년 신약 개발 비용을 전년 대비해서 3배가량을 늘리게 됐습니다. 연간 R&D만 지금 수백억씩 쓰는 신약 개발 기업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결국에 최근에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GLP-1부터 PCAB, 혁신 항암 신약 이런 핵심 파이프라인이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확보를 하다 보니까 상업화 자신감을 통해서 지금 이 R&D 비용을 대폭 늘린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결과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지금 전통 제약사에서
글로벌 신약 개발 기업으로 도약을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겠고, 지금 현재 경구용 비만 치료제라고 하던가 글로벌 빅파마의 기술 이전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항암 신약 바이오텍들이 기본 뭐 시가총액이 2조에서 5조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동제약은 지금 1조도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경쟁사 대비해서 현저한 저평가로서 기술 이전이 본격화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주가 재평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와 함께 관련된 종목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당일 급등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통해 가지고 제시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100% 무료로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단타방 오픈해가지고 지금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자로 찍어드린 우리네 당일 하루 만에 상한가 급등 나왔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 상한가 기대되는 종목들 한 100만원, 200만원 단타 투자하셔서 아침에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벌어 가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재밌게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급등 타이밍 100% 무료 단타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시면요. 여기 이제 설명 쪽에 실시간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링크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부터 입장까지 전부 가능하시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이용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영상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함께 댓글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된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